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시작시킨 4개의 태초의 문명을 일컫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죠.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것만으로 문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명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우선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청동기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든 인류는 신분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름의 체제라는 것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중앙집권하는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국가 정도는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국가라 하면 각 도시의 성벽을 두르고 도시 내부적으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누어지고 또 지배층 사이에서도 왕이라는 존재와 귀족이라는 존재로 분화되어 시스템적으로 성벽 내에 있는 도시가 굴러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기준 청동기 시대와 두 번째 기준 도시국가 형성을 충족시키는 문명이라야 꽤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걸로는 안 되고 현재 확인이 가능한 고유의 고대 문자까지 가지고 있어야 문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4대 문명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네 문명 모두 큰 강 근처에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황하 문명은 황하, 이렇게 말이죠. 왜 큰 강 근처에서 문명이 만들어질까요? 강 근처는 식수 확보가 용이하고 농토가 비옥해서?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큰 강은 범람하기 마련입니다. 식수 확보가 용이하고 농토가 비옥해서 강 근처에서 살긴 하지만 큰 강이 범람하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죠. 그래서 큰 강 근처에서 살려면 반드시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람 몇 명에서 뚝뚝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강의 규모가 크면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에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즉, 큰 강 근처의 도시국가에서는 그 정도로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강 근처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맞지만 강의 크기만큼 권력자의 권력 크기가 결정되는 법이고 이런 권력자들은 스스로의 권력에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더 구체적인 문명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4대 문명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4대 문명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반 중국의 량치차오와 일본의 에가미 나미오 등에 의해 형성되어 주로 동양에서,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많이 쓰는 개념일 뿐 서양에서는 굳이 4가지로 국화시키지 않고 문명의 요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니까 서양인들에게 Four Civilizations 이라고 말하시면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문명의 요람은 더군다나 기준도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자, 이제 4대 문명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3500년경까지 소급되는 인류사 최초의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가리키며 큰 강 하나만 있어도 문명이 발달하는데 큰 강이 2개씩이나 있으니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기 좋고 땅도 비옥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푸석하고 건조한 사막지대이지만 저 오랜 고대 시절에는 지금보다는 강수량이 풍부한 생명력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인류사 최초의 농사가 시작한 발원지이기도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군 민족은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쐐기 문자라고 알려진 글자들을 새겼습니다. 쐐기 문자가 인류사 최초의 글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진흙 벽돌로 제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신전을 쌓았다고 하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 지구라트라고 해석하고 있답니다. 유목을 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착민들의 지구라트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테죠. 절대자의 권력 크기는 유목민들보다는 정착민들이 더 크니까요. 더불어 구약 성서에는 바벨탑의 제로가 역청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구라트의 제로가 역청이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만 봐도 그 지구라트를 건설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시킬 수 있는 절대자의 권력이 컸다는 걸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수메르인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여러 도시별로 이 도시 국가들을 형성했는데 그 가운데 우르크의 도시 국가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도시 국가 우르크의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길가메시죠. 그리고 이 전설적인 길가메시에 대한 신화가 길가메시 서사시이고요. 우르크를 비롯해 수메르인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 전문 전사 집단이 형성되고 또 도시 국가들 내부적으로는 관료제가 정착했으며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면 승자의 권력은 더 커지겠죠. 고대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은 역시 인류 사회의 발전을 자극하는 법이니까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수메르인들의 도시국가들끼리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여 이 일대를 통일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수메르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일시적으로 수메르인이 통일한 적은 있지만 확실하게 이 일대를 평정한 건 정작 수메르인이 아닌 아카드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 거대한 대륙의 정가운데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일대입니다. 거기다가 이 일대는 평원지대이니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은 동네예요. 수메르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남쪽에 있었다면 아카드인들은 그보다는 북쪽, 강의 중류 쪽에 있었어요. 그렇게 사르곤 왕이 이끄는 아카드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중남부를 통일합니다. 하지만 지형상 이민족의 침입이 쉽다는 조건은 이 지역의 주인이 된 아카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결국 아카드인들의 문명도 구티족이라는 유목민족들에게 멸망당해버리고 이 시점이 약 기원전 2000년경 정도 됩니다. 구티족이 왔다 간 이후로 수메르인들이 다시 걸기하였고 특히 우르라는 도시에서 필두로 다시 수메르 문명을 구축하니 우르 제3왕조라고도 부르고 혹은 신수메르, 수메르 르네상스라고도 부릅니다. 지구라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지구라트가 이때 만들어진 우르 지구라트입니다. 그리고 우르나무 법전이라고 우르 제3왕조에서 성문화한 법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죠. 그런데 우르 제3왕조도 이민족의 침입을 여러 번 받고 내부적으로도 무너지면서 와해된 이후로 300년 정도 또다시 이신 라르라 시대라고 부르는 도시국가들의 내전, 분열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분열 시대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다시 통일한 민족이 누구냐? 아모르인들입니다. 아모리? 생소하시나요? 하지만 아모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한 국가의 이름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아모리인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류 바빌론이라는 도시에서 흥기하여 세력을 확장하고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했던 건데 그들이 세운 나라가 그들의 수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훗날 다시 부활하는 신바빌로니아 왕국과 구분하기 위해 고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국왕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 국왕이고 함무라비 국왕이 제정한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죠. 기원전 175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함무라비 법전은 앞서 우르 제3왕조의 우르나무 법전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아니지만 우르나무 법전을 계승한 법전이었고 2m가 넘는 검은 돌에 쐐기 문자로 새겼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이고 법 원리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여기서 유래한 거랍니다. 고 바빌로니아 왕국의 영토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접하고 수도 바빌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정복지마다 함무라비 법전을 세워 법질서를 일원화하고 고대적인 중앙집권화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고 바빌로니아 왕국도 이민족의 침입이 쉽다는 이 고질적인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는 수메르인들이 살았고 중류에는 아카드인들과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아모르인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내륙, 상류 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통일 제국들은 아시리아까지 진출하진 못했지만 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토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 아시리아와 접했고 이번엔 아시리아에게 끊임없이 침입을 받았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란, 그 사이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에서 넘어온 카시트족들에게도 워낙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점점 약해졌고 기원전 1595년 오늘날 터키에 있던 히타이트의 결정적인 공격을 받아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합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고는 또 지난한 분열 시대가 찾아옵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끝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고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후 분열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돌입하기 때문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이 장수하지 못한 건 결국 너무 많은 민족권이 겹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고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후 분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싸웠으며 유대인들도 이때 넘어와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합니다.
이후로 이란의 페르시아, 유럽의 알렉산더 제국이 들어서지만 결국은 자꾸만 외세에게 주도권을 잃었고, 제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한 건 이슬람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아카드,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 정도로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집트 문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